자,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볼 겁니다. 블럭을 씌워서 F9를 눌렀는데, 자, 아까처럼 얘를 좀 읽어볼까요?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고 성공을 못했고 한 개의 에러가 있고요. 경고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린 쿼리는 이렇다. 오류 코드가 나오면서 뭐라고 많이 쓰여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보시게 될 문제인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SQL 신텍스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그냥 문법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앞뒤 내용 다 필요 없고요. 문법 에러다 라고 보시면 돼요. SQL 신텍스. 자, 이렇게 길게 알려준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일단 신텍스가 나왔다. 그럼 문법 에러네? 나 뭐 잘못 썼구나 생각을 하신 다음에 뒤에 쭉 읽다가 이거 찾아오면 돼요. 이거 니어 얘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얘를 딱 보시면 뒤에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대략적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SQL 신텍스가 나오면 나 문법 에러 뭐 잘못 썼어. 그리고 니어를 찾은 다음에 뒤에 나온 이 친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디라고 하는 친구 근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나온 건데,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사실 여기 있어요. 얘가 문제예요. 근데 바디보다 앞에 있죠? 자, 니어 바디 하면은 여기서 알려준 니어 다음에 나오는 이 친구의 앞쪽을 대부분 보시면 여기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면 얘가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배울 거예요. 자, 타이틀과 바디라고 하는 해당 컬럼명을 제가 이제 무조건 정해야만 한다라고 했었죠. 이 DBMS의 영역에서는 테이블을 만들 때 이걸 설정해 주지 않으면 못 만들어요. 얘가 없다고 해서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없으면 더 안 돼요. 똑같은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소가로 닫히는 거 근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 소가로 닫히는 거 안쪽에 있어야 될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분명히 컬럼명 2개 넣었는데 뭐가 문제야 싶을 수 있죠. 자, 얘는 우리가 사용할 컬럼명을 지정하는 거 플러스 이 컬럼에 들어올 데이터 타입도 지정을 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여기에는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사용할 컬럼명과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주는 게 필수다.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없으면 못 만들어요. 테이블을. 엑셀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전에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라고 치면 이 안에다가 뭐 DBMS를 넣는다 혹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숫자도 넣을 수 있죠. 엑셀은 이거 가지고 뭐라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진짜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그냥 저장만 하기 때문에. 근데 DBMS는 좀 더 이것보다 까다롭습니다. 테이블을 만들 때 이런 거 없이 만들면 안 되는 거처럼 얘가 훨씬 엑셀보다 까다로운 친구예요. 더 우리가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타입도 적어줘야 돼요.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컬럼은 제목을 입력받으려고 제목이라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럼 제목은 숫자인가요? 뭐 영어랑 뭐 이런 거 상관이 없고 숫자인가요? 아니면 뭐 문자인가요? 이런 거. 그걸 데이터 타입이라고 해요. 당연히 제목은 문자겠죠? 여기다가 숫자만 넣을 수 있어 라고 해놓으면 제목을 숫자로밖에 못 적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문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요거 써볼 거예요. 이러면 이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은 이 CHAR 이 친구가 캐릭터라고 읽는데 이 캐릭터 타입으로 10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만들어질 거야 라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 바디도 마찬가지 문자를 담겠죠? 담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여기에 있는 이 컴마 당연히 컬럼들 사이에서 구분자 역할을 하겠죠. 타이틀이라는 컬럼, 바디라는 컬럼 이렇게 구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컬럼은 하나만 있어도 되기는 해요. 이런다고 테이블을 못 만들거나 하진 않아요.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아티클이라고 하는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제목이 있으면 내용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면 DBMS마다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 약간 다르다. 이거는 표준 SQL과 별개로 DBMS마다 달라요. 우린 지금 마리아DB 쓰고 있죠. 이 캐릭터 마리아DB에서 쓸 수 있는 애예요. 근데 물론 이 캐릭터는 다른 DBMS에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약간 다르다. 근데 종류도 엄청 많다. 데이터 타입에.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은 몇 개 없다. 이거 다 안 받아 적으셔도 되는데 그냥 보셔도 되는 겁니다. 편하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을 오늘 수업은 아니고 다음이나 다다음 수업 때 한번 제대로 짚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 몇 개만 확실하게 알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써본 이 캐릭터라고 하는 타입도 사실 주로 사용하는 타입 아니에요. 그냥 일단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다룰 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타입도 넣었습니다. 필수라고 하는 친구들을 다 세팅했어요. 다시 드래그를 해서 F9를 눌러보면 자, 한 개의 쿼리가 실행됐고 성공했대요. 이런 쿼리가 날라갔고 성공했대요. 그러면 테이블이 만들어졌겠네요.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할 거야 라고 한 거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겠죠?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 UI를 사용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웬만하면 명령어 가지고 한다 했으니까 자, 여기에 show tables라고 해볼 겁니다. 제가 show databases 뭐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베이스들 보여줘 라는 의미였어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네, 테이블들 보여줘 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랑 테이블은 약간 다른 게 데이터베이스는 얘네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이 리스트를 보여주는 게 show database예요. 근데 이 show tables는 내가 지금 사용하겠다라고 해놓은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 목록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얘가 지금 tables in A1 이라고 나오죠. A1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아티클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있네요. 우리가 방금 만들고자 했던 잘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렇게 show tables를 통해서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는 옛날에 말씀드린 거니까 지우고 자, 지금 우리가 이 show tables라는 명령어를 통해 보고 있는 이 아티클이라는 이름은요. 이건 어떤 행위냐면 폴더 열어서 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이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게 들어있고 이런 거는 모르죠. 이름만 보고는 어떻게 알아요? 그죠? 유추는 할 수 있겠지만 딱 우린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show tables라는 명령어를 통해 보고 있는 건 이 상태다. 그러면 show databases를 통해서 보고 있던 거는 이걸로 보고 있던 거는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역은 그냥 제가 임의로 바탕화면을 지정을 한 거지만 이 폴더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들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린 이거 보고 있는 거니까 폴더 안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명령어 자체에 테이블스, 데이터베이시스, s가 붙었어요. 목록을 보여줄 거니까 복수계의 개념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가 붙어 있다. 여기서 s가 빠지면 못 봐요. 이런 문법은 없거든요. 테이블스도 마찬가지. 못 봐요. 우리가 show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목록을 보려고 할 때는 s가 붙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제가 기껏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놓고 안 된대요. 뭐가 안 되냐면 우리는 자, 무조건 이렇게 쓸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소가로가 그냥 한 줄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들여쓰기랑 줄바꿈은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이거 없다고 해서 뭔가 안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 돼요. 왜? 가독성을 위해서. 모든 개발은 가독성이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이 가독성을 위해서 우리는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 지금이야 사실 컬럼 2개밖에 없으니까 한 줄로 만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실무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은 컬럼이 몇십 개씩 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테이블을 저는 많이 다뤄봤는데 그런 테이블 한 줄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예 포기할 거예요. 읽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못 읽어요, 그거. 답답해서.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이거 2개만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몇 가지 내용을 더 배우시다 보면은 이런 형태를 보게 될 겁니다. 여기가 뭐 int고 unsigned에 낱널 들어가고 primary key에 뭐 5초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컬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한 줄로 써 있대요. 말도 안 돼요, 이거. 못 읽어요. 그래서 우린 줄바꿈과 들여쓰기를 무조건 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줄로 이런 코드를 작성하고 계셨다 이렇게 그럼 제가 지나가다가 들여쓰기랑 줄바꿈 하세요 라고 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절대 이 방식은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되진 않지만 그냥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병적으로 지켜야 돼요. 병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테이블 안으로 들어가서 이 테이블을 진짜로 한번 까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show tables라고 하는 명령어가 그냥 테이블 이름만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러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DESC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article이라고 할 겁니다. 자, 얘는 테이블의 구조를 알려줘요. 실행시켜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 article이라는 테이블의 구조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필드 들어가 있죠? 필드의 다른 말이 뭐였어요? 컬럼. 컬럼이나 필드나 같은 말입니다. 타입, 데이터 타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널이라고 하는 것과 키, 뭐 디폴트, 엑스트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차차 배워 나갈 거니까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2개만 먼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만들었던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은 2개의 컬럼이 존재하는 거고 이 컬럼들은 각각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명령어가 DESC입니다. 근데 이 DESC의 풀네임이 describe예요. 그냥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썼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는 압축이 가능한 거예요. 플레임을 써도 결과는 똑같아요.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2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특징들은 DBMS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표준 SQL과는 살짝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는 생략하면 압축이 안 되는 DBMS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될 수도 있고. 근데 마리아DB는 보통 이런 걸 생략이나 압축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사람들이 편하게 많이 쓰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 여기 UI가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옆에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테이블, 뷰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이 테이블 옆에 있는 플러스 또 눌러보면 여기도 아티클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이 아티클이라는 애를 클릭한 다음에 F6을 누르면 얘도 테이블 구조 알려줘요. 그러니까 UI를 사용해서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이런 걸로 최대한 하기로 했었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근데 사실 얘는 아까 전에 보던 이 상황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려주기는 해요. 근데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충분하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이블 구조까지 한번 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이 테이블 세상 안쪽 테이블 구조를 본 거는 멀리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쳐다본 거고요. 이제 테이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전까지 사용했던 거는 이제 거의 DDL의 영역이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DML의 영역이 나올 겁니다. 자, 셀렉트. 아까 뭐였죠? 데이터 조회였어요. 네. 제가 별을 찍었습니다. 모든 언어 공통으로 이 별이라는 애는 이제 웬만하면 대부분 다 오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보통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에스터리스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든 것. 그러면 제가 이거를 쿼리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읽어드릴 겁니다. 자, select asterisk from article이라고 적었어요. 자, 이 한 줄은 어떤 의미냐면 조회할 거야.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은 있지만 데이터는 넣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명 2개 나왔죠. 근데 데이터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근데 그냥 데이터는 없어도 컬럼명은 나옵니다. 이건 메타데이터 부분이었죠? 얘네는 나와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진짜로 넣었다면 이 밑에 들어있겠죠,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이따 보시면은 완벽한 표의 형태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회 방법. 근데 자, 이것도 그냥 줄바꿈을 아예 하면서 가죠. 원래는 지금 얘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간단한 쿼리문이라서 줄바꿈을 하지 않고 들여쓰기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거 병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했으니까 들여쓰기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실무에 나가면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얘는 모든 거였죠. 나 조회할 거야, 모든 거를 아티클로부터 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에스터리스크가 아니네요. 그럼 나 조회할 거야, 뭐를? 타이틀이라는 컬럼과 바디라는 컬럼을 조회할 거야. 어디로부터? 아티클로부터.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에스터리스크만 쓸 수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애초에 얘가 타이틀이랑 바디 2개밖에 없는데 둘 다 했대요. 결과는 같겠죠. 근데 이런 거 하나 빠졌대요. 그럼 결과가 다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 있다. 이 조회라는 거에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 상황에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죠. 자, 방금 전과 뭐가 달라요? 타이틀 바디의 위치만 달라요. 순서만. 그죠? 이러면 이거랑 얘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바뀌어 나옵니다. 순서가.
그렇더라는 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이 컬럼을 만드는 순서가 있다란 얘기예요. 랜덤으로 위치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컬럼의 순서가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단,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가독성의 부분에서 이 컬럼의 순서도 생각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컬럼들을 쌓아 내려가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티클도 제가 자연스럽게 타이틀 바디 했는데 바디 먼저 하고 타이틀 늦게 해도 상관없겠죠. 데이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게시물을 생각했을 때 제목이 먼저 아닐까요, 보통?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먼저라고 생각되는 게 먼저 만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자, 해서 내가 원하는 컬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컴마라는 구분자는 컬럼을 구분 지을 때 쓰는 거. 이거 없으면은 에러 납니다. 뭐야 이거? 왜 에러가 안 나? 오케이. 이렇게는 에러가 안 나고요. 뭘로 보여드려야 될까? 이거는 지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에러 상황을 보여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이걸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얘가 없어도 문제인데 더 있어도 문제예요. 지금 얘는 구분자를 지어서 앞에 있는 바디와 타이틀로 구분을 지은 거죠. 근데 얘가 타이틀 뒤에 뭐가 올 게 없는데 컴마를 제가 찍었어요. 그리고 얘를 실행시키면 얘는 뭐라 합니다. 에러가 나요 아예. 그래서 이거 신텍스 에러 나오면은 뭐 봐야 된다고요? 니어. 니어에서 프롬 아티클이라고 하고 있죠. 자, 프롬 아티클. 여기 앞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만큼에서. 여기 보면 여기 없어야 될 컴마가 있어서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조회. 자, 근데 조회를 했는데 당연히 데이터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 했는데 없어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데이터 삽입.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인서트 삽입할 거야. 어디에? 아티클 안에. insert into 아티클. 그래서 아티클 안에 삽입할 거야. 어떻게 삽입할 건데? 내가 세팅한 대로. 자, 우리한테는 지금 타이틀이라는 컬럼과 바디라는 컬럼이 있어요. 타이틀에는 뭐 제목 1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거고 컴마 이것도 구분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디라는 애는 내용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을 거야. 이렇게. 자, 삽입할 거야. 어디에? 아티클 테이블 안에. 어떻게? 세팅한 대로. 타이틀에는 제목 1을 세팅할 거고 바디에는 내용 1을 세팅할 거야. 이렇게. 자, 얘를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하나에 성공을 했대요. 데이터가 들어갔대요. 그러면 다시 조회해봤을 때 데이터가 나오죠. 인서트, 기본적인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인서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이것만 생각하세요. 왜냐면 얘는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고 얘도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주의할 점을 조금 덜 생각해도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얘도 되고 얘도 문제 없어요. 둘 다 인설트 성공했고 가보면 다 들어갔어요. 가능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것만 알아도 큰 문제 없어요. 자,
일단은 데이터를 넣는 기본적인 방법.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방금 전에는 타이틀과 바디를 둘 다 값을 세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바디에 대한 세팅 값이 없어졌죠. 그럼 바디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지금 데이터 저는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죠. 타이틀 제목 2로 세팅하겠대요. 그럼 제목 2가 여기에 또 들어올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는 이제 한 칸이 생겨날 거예요. 그럼 얘는요? 여기는 제가 세팅한 적이 없는데 애초에 이렇게 칸이 안 나올까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런 표 모양은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셀 병합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표는 없어요. 이건 깨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자, 문제는 없어요. 성공했고 잘 추가가 됐어요.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이상한 게 들어가 있죠. 괄호가 열리면서 널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널이라고 하는 애는 데이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 친구인데 이걸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이거 하나 더 넣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얘를 좀 볼게요. 자, 바디 부분에 얘는 널이에요. 얘는 제가 홀더홈표만 찍어서 공백으로 넣었거든요. 자, 얘랑 얘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데이터는 둘 다 없어요. 얘는 공백이잖아요. 공백은 데이터가 있다라고 보긴 애매해요.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얘랑 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공백은요 있는데 없는 거고요. 널은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두루마리 휴지 아시죠? 두루마리 휴지를 다 쓰고 나면 휴지 심이 남아요. 자, 휴지 심이 있으면 공백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휴지 심조차도 없으면 그게 널이에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진짜 아예 없는 것과 있는데 없는 것. 이 차이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다룰 때 되게 큰 차이가 생겨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바디라는 값을 넣지 않았을 때 얘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값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딱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보통 이렇게 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더 배우다 보면은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절대로 빈칸이 아예 생기진 않아요. 아예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존재하고 요 밑에 다시 또 한 줄 생기고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이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는 없어요. 테이블도 없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인서트 알아봤고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제가 아까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이터 수정에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 자, 여기에는 이제 인서트 할 때 제가 아티클 안에 데이터를 넣을 거야 라고 했었죠. 근데 업데이트는 어딘가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애를 수정하려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투가 없어요. 업데이트는 그냥 업데이트 아티클입니다. 나 수정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을 이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수정할 거야? 내가 세팅한 대로. 이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 얘는 내가 뭐 제목 5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거고 바디는 내용 5 이렇게 수정을 할 거야. 자, 제가 이거 실행시키고 나서 다시 모든 걸 다 조회를 해보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네. 모두 다 제목 5와 내용 5로 바뀌어 있게 돼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 수정할 거야. 누구를? 아티클 테이블을. 어떻게? 세팅한 대로. 타이틀에는 제목 5로, 바디에는 내용 5로 했죠. 아티클 테이블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이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업데이트 쿼리 실제로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 where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이 웨어는 이제 조건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쿼리 안에서 조건절. 조건절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조건을 부여하겠죠.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만 수정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웨어에다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선 딱히 메리트가 없긴 한데 제가 이거 메리트가 있게끔 잠깐만 만들게요. 자 보세요. 모든 게 5, 5였는데 제가 맨 위에 있는 애를 1, 1로 바꿨죠. 그럼 이제 특정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이냐면 타이틀이 제목 1이네 라는 조건이에요. 자, 얘를 66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봤을 때 나 수정할 거야. 아티클 테이블을 어떻게 세팅한 대로 타이틀에는 제목 6을 넣을 거고 바디에는 내용 6을 넣을 거야. 근데 다 바꾸지 말고 타이틀 컬럼에 제목 1이라고 되어 있는 애만 이렇게 수정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 결과에서 누가 바뀌겠어요? 맨 위에 줄 제목 1 얘가 해당되죠. 얘가 제목 6으로 바뀔 거고 얘는요? 안 바뀔까요? 우리 바디까지 세팅했는데 얘도 바뀝니다. 자 보세요. 일단 성공을 하고 조회를 해보면 둘 다 바뀌었죠. 자 이쯤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는 줄 단위로 조작하는 거예요. 물론 업데이트를 사용할 때 제가 아까 뭐 타이틀만 바꿔 바디만 바꿔 이런 거 가능한 건 보여드렸어요. 이런 건 가능한데 애초에 이런 조건을 사용했는데 진짜 얘만 쏙 바꿔? 그러면은 얘가 없어야 돼요. 이 조건은 줄 단위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바꿀 건데를 여기서 정하는 거예요. 세팅 절에서. 자, 이건 이제 딜리트 쪽으로 가면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거 근데 좀 불편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냥 두시고 데이터를 좀 없애고 다시 넣었어요. 두 개만. 자, 수정했고 이제 삭제 넘어갈 건데 삭제는 딜리트라 그랬죠? 딜리트. 나 삭제할 거야. 근데 얘는 좀 특별한 애라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데이터는 지울 때 상당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막 지우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데이터는 한번 지워진 순간 복구가 안 돼요. 지워지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데이터베이스가 센터가 난리가 나서 카카오가 한번 이제 큰 요동을 쳤었는데 그때 손실된 데이터는 복구 못 해요. 백업해 놓은 게 없으면. 진짜로 삭제가 돼버리면 살려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국세청에 뭐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세금 관련된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에 저장이 돼 있었대요. 그럼 사람마다 세금의 뭐 양도 다를 거고 뭐 다 다르겠죠? 저장이 다 돼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수로 누군가 지운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복구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야 될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막 아니면 받아야 될 세금 돌려받아야 될 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좀 중요한 진짜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이제 서버 관리 데이터 서버 관리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데이터를 좀 지워야 돼 라면은 나부터 꼭대기까지 결제 라인이 있어요. 이걸 통과를 해야만 삭제가 가능해요.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진짜로 지워도 돼 안 돼를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삭제하는 딜리트라는 명령어도 그냥은 못 쓰고요. from을 무조건 붙여야 됩니다. delete from article 이러면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거야 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 아티클 테이블에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워져요. 실행하고 성공했으니까 조회해보면 진짜 다 지워졌습니다. 2줄이건 200줄이건 2000줄이건 상관없어요. 다 지워져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얘만 지우고 싶어요. 여기 밑에 줄만 지우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방금 전에 배웠던 조건 넣으면 돼요. 이 웨어를 넣어서 타이틀이 제목 2이네 이러면 얘는 해당 안 되죠. 얘는 해당되죠. 그러면 이 라인을 지워버립니다. 보세요. 성공했고요. 조회해보면 없죠. 데이터는 이렇게 줄 단위로 일단 인식이 되고요. 한 줄 한 줄이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묶음이에요. 하나의 묶음. 그래서 줄 단위로 관리가 되고 우리가 조건절이나 이런 걸 사용하면 일단 그게 포함되어 있는 해당 라인, 그 줄을 찾아내는 겁니다. 해당 로우를. 그리고 그 로우 안에서 내가 뭐 할 건데를 위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를 할 땐 이렇게 하고 딜리트는 이렇게 하고.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다시 조회를 했을 때, 자, 제가 이 내용 1이라고 하는 이 얘만 데이터를 좀 지우고 싶어요. 여기 데이터가 내용 1이 안 들어가고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DML 명령어는 업데이트일까요? 딜리트일까요? 얘를 없앨 거예요, 저는. 이거 업데이트입니다. 딜리트는 줄이 지워지는 거니까 한 칸만 지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업데이트 아티클 해서 set 바디의 내용을 뭐 널로 바꾸는 건 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공백으로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바꿀 건데 그냥 바꾸면 둘 다 바뀔 거니까 지금은 뭐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 상태긴 해도 이게 이제 뭐 바디의 값이 내용 1이네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이제 조건절에 제가 타이틀만 쓰다가 바디를 처음 써봤는데 얘 바꿀 거니까 바디 써야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특수한 조건을 줄 수만 있으면 뭐 어떤 컬럼의 값을 가져다 써도 조건절은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쿼리를 날려주면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아주 기본적인 우리 DML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 다 써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작업은 이 네 가지가 될 거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도 사실 얘를 제일 많이 해요. 셀렉트를. 이제 하루하루 더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이 셀렉트라고 하는 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뭐 전체 조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몇 개 조회 이런 걸로 끝나죠. 근데 앞으로는 여기에 이런 아티클 테이블 말고 또 다른 테이블이 우리가 또 쌓아 나갈 거고 얘네 둘을 엮어서 조회를 하기도 할 거고 두 개만이 아니라 세 개를 엮기도 할 거고 이 제한이 없어요. 저는 실제로 8개의 테이블을 엮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작업을 한 적도 있어요. 이게 하나 엮일 때마다 좀 생각할 게 많아지긴 하는데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에요. 많이 해야 되는 일이고 다 배울 겁니다. 자, 기본적인 DML을 좀 다뤘고 시간이 딱히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애초에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을 정해놨어요. 이건 문자라 그랬죠 제가. 일단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일단 문자인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그리고 이것도 참 그 DBMS 안에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홀다운표예요. 여기 쌍따옴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이거 무조건 홀다운표로 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취급할 때 자바나 이런 데에서는 쌍따옴표를 다 써야 되지만 홀다운표를 쓰면 오히려 캐릭터 타입이라서 좀 다른 게 있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문자는 홀다운표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는 문자예요. 제가 방금 전에 문자는 홀다운표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문자가 아니겠죠. 이거 숫자예요. 실제로 숫자인데 우린 지금 문자밖에 못 들어가 라고 했죠. 근데 이거 들어가요.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그냥 들어있어요. 이게 왜 되냐면 숫자는 문자로 치환되기가 쉬워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홀다운표만 찍으면 얘 문자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허용해줘요. 이런 것도 소수점이 생기면 데이터 타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것도 허용해줘요. 문자니까. 근데 반대로 내가 숫자밖에 못 들어가 라고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다가 문자를 넣으려고 해? 이러면 바로 에러 나요. 문자가 좀 관대한 거고 나머지는 안 된다.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넣을 데이터도 잘 생각하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일단 개념 요 정도로 하고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아니다. 이거는 다시 뺄게요. 다시 빼고 다음 시간에 내일 수업에서 문제 다시 열어드리고 여러분들 직접 문제 풀어보시는 거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지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풀어올 시간을 드리려고 한 건데 내일 수업 전까지 풀어오세요 하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잘 안 풀어오시기도 하고 제가 못 봐요.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을 좀 봐야지 저도 여러분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죠? DDL, DML, DCL, TCL 이런 친구들의 개념 같은 것도 좀 배워봤고 이 DML 4가지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적용을 좀 시켜봤고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테이블 만들고 그 안에 데이터도 실제로 넣어보고 수정해보기도 하고 삭제해보기도 하고 조회해보기도 하고 여러가지 것들을 좀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숙지가 필요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런 명령문을 이 쿼리문, 이 SQL 쿼리문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 select라고 하는 이게 조회할 거야 모든 거를 아티클로부터 라고 하면서 제가 읽어드렸죠. 얘를 이거 자체로 암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드린 것처럼 이게 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얘 문법이 왜 이런 식으로 쓰이는가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셔야 돼요. 암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목요일 날 수업하고 암기했어요. 금, 토, 일 지나고 월요일 날 딱 오면 기억 안 날 거예요. 금, 토, 일 동안 안 쳐다봤으면. 근데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여기다가 그 키워드 정도만 우리가 알고서 MySQL 우리가 MySQL 쓰고 있는 거니까 MySQL select라고 치면 어떻게 쓰시는지 다 나와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이런 키워드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가 전혀 없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수업에서 또 많은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